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찰 기획론 이제 10주차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차 강의에서는요. 위기 관리 및 이제 그 재난 대응 기획 관련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주차는 우리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위기 관리 및 재난 대응 기획을 다룹니다. 그래서 미래의 치안 기획관이 될 여러분이 재난을 어떻게 예측하고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지 학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다중 밀집 행사 안전 기획 및 캡스톤을 이제 연계해 보는 시간을 또 이제 같이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제 네 가지입니다. 이제 먼저 재난 관리의 핵심인 4단계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가장 최근 민감한 치안 이슈인 다중 밀집 행사 안전 계획을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소방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이런 것 등을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의 캡스톤 프로젝트인 대응 매뉴얼 기획 작성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 관리 4단계 이해 인파 관리,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원리, 유관 기관 공조 체계, 시나리오 기반 매뉴얼 기획 이렇게 4가지로 단계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경찰의 역할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을 잡는 사후 진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대형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경찰의 기획 역시 사고가 터진 후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방으로 이제 프레임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판에 짜는 사전 기획으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역할은 이제 사전 예방, 재난 관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 왔죠. 네. 그리고 현대 재난의 특성과 초연결 사회를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현대의 재난은 단일한 원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난이 굉장히 복합화되어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연쇄적 피해. 현대 재난은 단일한 원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진이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요. 도심의 정전 이런 걸로 이어지고 이는 통신마비와 교통마비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자연재난과 기술재난이 결합된 나테크라고 이제 나테크 재난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획관들은 이런 초연결사회 연쇄 피해까지도 염두에 두고 기획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기, 크라이시스와 재난, 디스에스터의 차이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기획서를 쓰실 때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이제 아직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아서 잘 통제하면 막을 수 있는 긴급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반면에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방어선이 뚫려갖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훌륭한 경찰 기획은
위기가 재난으로 번지지 않도록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위기와 재난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위기 관리에 이제 4단계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위기 관리 4단계 PPRR 영어 이제 그 글자를 따서 PPRR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예방, 프리벤션, 그 다음에 대비, preparedness, 그 다음에 대응, response, 그 다음에 복구, recovery, 순환 모델 이렇게 4가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위기관리는 기본적으로 PPRR이라는 4단계 순환 모델을 따릅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4단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구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그 뼈아픈 교훈이 다시 다음 위기를 막기 위한 예방 기획으로 이어지는 무한 순환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단계를 한번 볼게요. 예방, 프리벤션 기획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예방입니다. 경찰 기획에서 가장 투자 대비 효과가 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획관은 평상시에 관할 구역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습 침수 도로나 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 같은 거, 그 다음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좁은 골목, 예, 이미 사고가 난 전력이 있죠. 그래서 위험 지도, 리스크 맵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자체에 조명 설치나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선제적 조치가 모두 예방 기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설계를 통한 재난 예방입니다. 예. 이제 익숙한 용어가 나오죠. 네, 여러분 이제 환경 설계 그를 통한 범죄 예방인 그 세프티드 다 아시죠? 이 개념은 재난 예방 기획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막다른 골목을 없애서 대피로를 이제 만들고 조도를 높여서 야간 행사 시 시야를 확보하는 공간 설계가 범죄뿐만 아니라 압사 사고나 화재 피해를 막는 핵심 기획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응 매뉴얼, 대비, preparedness 기획입니다. 대응 매뉴얼 작성, 뭐 자원, 장비 인력 비축, 비상 연락망 구축, 뭐 이런 건데요. 두 번째는 대비 단계입니다. 위험이 현실화될 때를 가정하여 시스템을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비상 상황 시 전 경찰관을 어떻게 소집할 것인지, 구명조끼나 폴리스 라인차 같은 장비는 어디에 비축해 둘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부서별 행동 요령이 담긴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 대비 단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캡스톤 프로젝트가 속한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및 모의 훈련 FTX 이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도상 훈련 TTX 대 현장 기동 훈련 FTX 이건데요. 완벽한 매뉴얼을 책상 서랍에 넣어두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예. 대비 기획에는 반드시 훈련 기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모여서 지도 위에서 토론하는 도상훈련 TTX와 실제 현장에 출동하여 폴리스 라인을 치고 무전을 해보는 현장 기동훈련 FTX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일정을 짜야 합니다. 자, 3단계는 대응 기획 단계. 그래서 이제 리스폰스 단계인데 이제 골든타임 확보, 현장 통제, 인명 구조 지원, 지휘소 설치 이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대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이미 발생한 거예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경찰 기획의 최우선의 목표는 골든타임 사수입니다. 현장은 엄청난 혼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소방 구조대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기동대를 투입해 교통과 인파를 통제하고 지휘 체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즉각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는 기동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넘어갈게요. 복구 기획, 그래서 리커버리 기획, 치안 정상화 기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2차 범죄, 약탈이나 사기 같은 걸 예방하고요.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복구 단계입니다. 불이 꺼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대형 재난 이후에는 사회적 혼란을 틈타 빈집털이나 구호 물품 사기와 같은 2차 범죄가 급증합니다. 기획관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주변에 특별 순찰대 같은 거를 배치를 하고요. 지역사회의 치안 질서를 빠르게 정상화하는 기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 및 경찰관 심리 지원 기획 같은 게 이제 필요합니다. 커다란 재난 사건 같은 게 발생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게 발생을 해요. PTSD. 예.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거나 트라우마 센터 연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구 단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심리적 복구입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물론이고요. 참혹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펼친 우리 경찰관들의 PTSD 예방을 위해서 전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치료를 연계하는 인사복지 기획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를 넘어가서 대규모 이제 다중 밀집 행사와 안전 기획 파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파 관리, 요새 이제 각종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와 이제 그것의 이제 부상, 대규모 인파 관리의 부상 관련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지역 축제, 스포츠 행사, 뭐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기획론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이제 인파 관리입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억눌렸던 야외 활동이 폭발하면서 대규모 다중 밀집 행사가 이제 급증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상황 자체가 거대한 폭발력을 가진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군중은 굉장히 많은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익명성도 가지고 있고 피암시성도 가지고 있고 감정이 전염되기도 하고 책임이 분산되기도 합니다. 자, 왜 군중이 모이면 위험하게 될까요? 개개인은 이성적이지만 군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익명성 때문에 행동이 대담해지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면 비판적 사고 없이 휩쓸리는 감정 전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 기획관은 인간의 이런 심리적 취약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통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파 밀집의 물리적 위험성이 있습니다. 군중 난류, 그래서 크라우드 터뷸런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강한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군중의 심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힘도 무섭습니다. 밀도가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고요. 이제 마치 액체처럼 흘러다니는 군중 난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파도처럼 밀고 밀리는 힘은 쇠창살을 휘게 할 정도로 엄청난 압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상태가 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인파 관리 기획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밀도 제어 기획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density control. 네, 그래서 1제곱미터당 수용 인원 기준이 이제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가 안전하고 5명 이상이 위험한데요. 안전기획의 첫 번째 원칙, 밀도 제어입니다. 시각적으로 1제곱미터 안에 이제 4명 정도가 서 있으면 어깨가 닿지 않아서 안전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5명을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우 위험해지게 됩니다. 경찰 기획관은 행사장 전체 면적을 계산을 해서 적정 수용 인원을 산출하고 그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요청을 하거나 진입로를 원천 차단하는 기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선 분리 및 통제 기획 같은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버틀넥, 그래서 병목 구간,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방 통행을 유도하거나 교차 동선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선 통제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마주 보고 걷는 교차 흐름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사전에 이제 지도를 분석을 해서 넓은 길에서 좁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병목 구간을 이제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제 펜스와 기동대를 배치를 해서 우측 통행을 강제하거나 아예 진입과 퇴장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방 통행 기획 같은 거를 이제 잘 적절하게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 통로, emergency lane, 이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급차 진입로, 경찰 신속 대응로를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행사 기획 시 이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비상 통로입니다. 아무리 인파 관리를 잘해도 응급 환자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구급차나 소방차가 언제든지 막힘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행사장 한가운데나 외곽에 절대 시민이 진입할 수 없는 이머전시 레인을 이제 사전에 잘 확보를 하고 이를 지키는 경력을 잘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 행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이제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헬로윈 행사 같은 거, 예, 그리고 이제 월드컵 거리 응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 군중 밀집 행사의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주최 측이 명확한 행사의 기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비극적인 사고들은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공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주최 측에 안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롯이 국가와 경찰이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매우 부담스럽고 중요한 치안 수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찰 직무집행법,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이제 선제적 개입 근거를 보시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항이 있는데요.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항, 여기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극도의 혼잡 상황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에게 대피를 명하거나 특정 구역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은 이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주저없이 개입하는 기획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이제 뭐 첨단
기술 같은 거를 접목하는 인파 관리 시스템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지능형 CCTV 같은 게 잘 개발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지국 데이터 기반 인구 혼잡도 알림 같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첨단 기술을 기획에 접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장에 경찰관 눈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의 지능형 CCTV 통합 관제 센터와 연계해서 1제곱미터당 인원수를 AI가 자동 계산해서 알람을 울려주거나 통신 3사의 기지국 접속 데이터 이런 거를 통해서 실시간 인구 밀집도를 파악하는 스마트 치안 기획 같은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위험도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포터와 이제 고점 관측조 같은 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관측도를 운영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 전술 기획 팁 하나를 드리자면 인파 속에 파묻힌 경찰은 이제 경찰관은 전체 상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이나 고소차 위에 스포터라고 불리는 관측도를 배치를 해서 전체 군중의 흐름과 정체 구간을 파악하고 무전으로 지휘하는 기획 이런 것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관기관 공조체계 기획을 보시면 경찰, 치안통제, 소방구조국, 지자체 행정장비인데요. 자, 유관기관 공조입니다. 대형 재난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소방의 몫이고 도로를 파내거나 임시 대피소를 짓는 것은 지자체의 몫입니다. 기획관은 우리 조직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판을 잘 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통합 지휘 체계 ICS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긴급 구조 통제단 중심의 통합 구조 통합 지휘 체계를 확립을 해야 됩니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서장을 중심으로 한 긴급 구조 통제단이 설치가 됩니다. 이때 경찰은 독자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통합 지휘 체계 안에서 치안과 현장 통제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지휘관들이 한 천막에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지휘소 운영 기획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안전통신망 PSLT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소방, 경찰, 해경, 지자체가 하나의 무전기를 채널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간 그 공조가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방과 경찰의 무전 전파수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범정부 재난안전통신망, 즉 PSLT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기획 시 위기 상황 발령과 동시에 공용 채널 3번으로 무전망을 통합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통신 기획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위기 관리는 완벽한 사후 수습보다는
철저한 사업전 예방과 대비가 우선입니다. 특히 인파 관리에서는 밀도 제어와 일방 통행 그리고 이제 동선 확보가 핵심이며 어떤 재난이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가 기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원리들을 캡스톤 프로젝트에 잘 적용하셔서 이제 내일 당장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치안 매뉴얼을 설계해 보신다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들어주시느라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